자, 제1회 선배에게 듣는다 포럼에 참석해 주신 네 외빈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선배에게 듣는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우회 회장이신 박호군 전 과기부 장관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 우리나라 전체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모임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것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키스트와 과의회는 사실은 제가 작년 8월 달에 취임하면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선배에게 듣는다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원래는 금년 3월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극성을 부여서 그동안에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무한정 늦출 수는 없고 요즘의 추세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랜선으로 이 강연을 중계하고 또는 모든 행사를 중계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키스트에서도 큰 결단을 해서 오늘 특히 6월 25일 날 이 선배에게 듣는다 하는 강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키스트에는 많은 선배님들이 키스트를 설립하는 데 기여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에 키스트를 만드는 데까지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기록으로 남겼어야 되는 것들이 기록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CD로 옮겼다가 또 이 CD가 지금 하드디스크로 옮겨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옛날에 있던 서류들이 사실은 제대로 남아있질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잊혀져 가면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행사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제 전임자인 오늘 여기 나와 계시지만은 오명환 회장님이 회장을 하시는 동안에 키스트 초창기 1966년부터 1979년까지 초창기에 오셨던 분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를 하고 또 그 명단에서 어느 분이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키스트의 이병건 원장께 저 뒤에 지금 와 계시는데 이 선배에게 듣는다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이제 영상으로 남겨서 앞으로 모든 후학들에게 선배들이 과연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이병건 원장님과 그리고 임직원들이 흔쾌히 이 프로그램을 키스트의 프로그램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 처칠이 과거를 잊은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큰 업적이나 또는 역사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선배들의 업적, 큰 업적이나 작은 업적이나 이러한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966년에 우리나라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우리나라의 6.25가 지나고 이제 19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시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고 그럴 때는 참 우리의 생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수입을 했었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오늘 이 자리가 존슨 강당인데 미국의 존슨 대통령과 함께 이 키스트를 설립하기로 하고
그리고 많은 그 한국인 과학자들을 외국에서 이제 초빙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 당시에 외국에서 아주 최첨단의 연구를 하고 그리고 최첨단의 학문으로 무장을 하신 분들인데 이제 한국에 오실 때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이제 수입하던 것을 국산화하는 노력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첨단 연구에서 완전히 반대편의 끝자락인 모방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잣대로 볼 것 같으면은 모방 연구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는 연구, 쓸모없는 연구 이렇게 생각이 될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기초 연구 또 노벨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그 모방 연구 이런 것들이 국산화 연구가 과연 연구냐 하는 얘기가 나올 때 참 그 격세지감이다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바로 그런 분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돼 왔고 그리고 그 첨단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분들이 그 지식을 다 희생해 가면서 대한민국에서 이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이 모습을 좀 들려주고 싶은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이 선배에게 듣는다 하는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띄엄띄엄 앉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못 오시지만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또 앞으로는 그 영상 자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참 퀴스트에서 기계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내주신 이봉진 선배님을 모시고 이 자리를 갖게 된 것이 아주 큰 영광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승거목단 수적 석천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나무를 벨 때 톱으로 베는 것이 아니라 노끈으로 그 끊임없이 그 베는 노력을 시작을 하면은 나무도 벨 수가 있고 그리고 작은 한 방울의 물들이 내려와서 돌을 뚫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의 과학기술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인 오늘의 퀴스트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이 그 초창기부터 계셨던 선배들이 바로 그 승거목단 수적 석천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최영복 장관님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앞자리를 채워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마 우리 이연표 박사 계획으로 아마 다섯 번째 그 연사로 우리 최 장관님을 모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장에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여러 그 이사들과 회의를 한 결과 이 프로그램을 우리 이윤표 박사한테 책임을 좀 맡기자. 그래서 이윤표 박사가 그동안의 선배님들을 찾아뵙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뭐 조금 있다가 이제 시작되면은 오늘 그 이봉진 선배님이 주역이시니까 큰 박수를 못 받으시겠지만 이윤표 박사한테 박수 한번 좀 쳐주시죠. 하여튼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오늘 드디어 선배에게 듣는다 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배에게 듣는다. 첫 번째 강연자는 이봉진 박사님이십니다. 강연자이신 이봉진 박사님과 사회를 맡으신 이윤표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진 박사님은 일본 동경대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키스트에서 자동제어 연구실장, 정밀기계기술센터장을 역임하셨으며 일본 환학생산기술연구소장과 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정밀공학회를 창립하시고 초대 2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명예회장과 펠로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연은 사회자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회는 키스트 명예연구원이신 이윤표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키스트 퇴직했는데요. 키스트 다닐 때보다 키스트 퇴직하고 난 다음에 키스트가 얼마나 대단한 기관이고 키스트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새삼 깨닫게 됐고요. 특히 선배님들을 제가 이렇게 이번 인터뷰 이 기획 때문에 만나뵙고 나서 참 키스트에 있는 것이 진짜 행복했다는 거를 좀 제가 그때 가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봉진 박사님하고 이제 우리 간담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산증인이시고 우리 키스트 초창기 멤버이신 선배님 말씀 듣는 선배에게 듣는다의 첫 연사로 이봉진 박사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봉진 박사님께서 키스트에 오시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이봉진입니다. 저 차림을 좀 보세요. 이건 좀 저기 프로그램에 없습니다만 제가 까만 옷 쓰다가 빨간 넥타이를 보고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적과 흑이라는 소설 있죠? 프랑스 소설. 이것은 이제 저의 해석은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을 제가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과 악을 이야기할 거예요. 키스트의 선이 뭐고 키스트의 악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은 제가 학생시대에 결혼을 해서 일본에서 이제 이상하게 체제 문제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한 1년 떨어져 있으니까는 영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그러다가 김현욱 서울시장이 일본에 와서 서울에 그 2만 세대의 그 가스를 설치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회사의 방배 회사의 조그만 회사에서 가스 기기를 만드는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저를 추천했어요. 자기네는 사람을 보내는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는 한국말도 하고 한국 대학원 학생 이래도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와서 이제 2만 세대의 그 가스 설비를 하기 위해서 동경가스에서 좀 6개월 동안 이렇게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배우고, 사실은 제가 가스 전문가 아니거든요. 기기를 만드는 기계쟁인데, 근데 기계쟁이 가서 아드바이 쓰는 것도 여러 문제 있으니까 한 6개월 동안은 제가 연수를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좀 소개를 하면은 그 책임지는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우리 친구 하나가 또 그 프란트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대학원 안 가고 그냥 회사를 가는데, 이제 내가 프란트를 모르니까는 이제 프란트를 가는 것도 자기가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 해서 같이 강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서울시에 와서 이제 영기호시라는 연료 과정을 많이 도왔습니다. 한 1년 동안에. 도다가 이제는 그 성기수 박사가 제 친구죠. 왜냐하면 미국에 갈 적에도 저희 집에서 주무셨고 올 적에도 집에 자고,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고 수준은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박사가 빨리 되냐 했더니 나도 몰라. 방망이를 한번 흔들었더니 그게 잘 맞아서 홈런한데 부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기수 박사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유일한 친구였었습니다. 근데 갈 적에 성기수 박사가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생길 무렵에 컴퓨터실을 차려서 시작을 했대죠. 근데 제가 이제는 여기서 일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 왔으니까는 저희한테 이사 오라고 그래서 만난 것이 최현숙 박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최현숙 박사가 어떻게 해서 이거 왔냐 하는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도시가스 2만 세대 때문에
들어갔다고. 그 이제 일단 일이 끝나서 1년간 일이 끝나서 계약 들어오셔서 들어갔다고 했더니 이거 무슨 소리야? 뭐로 들어가냐 했더니 있죠. 쓰던 논문을 쓰던 나머지를 써야 되겠다고. 논문은 여기서 쓸 수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부산에 지금 프로젝트가 하나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좋은 사람 찾고 있는데 마치 잘 됐다고 그냥. 그래서 저를 이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교수 박사가 정신을 저거 가자고 되는데 했더니 최현수 박사가 자기 협을 정신을 못하니까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시과학자 아파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니까는 동경에 가면은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없어요. 학생이 또 어떤 데 사겠습니까? 보니까는 마음이 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의논하고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집사람이 그냥 집사람도 외국에 유럽으로 돼 있었는데 그만두고 그냥 들어가자 해서 들어온 것이 68년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영석 박사가 저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요. 네. 들어오신다 이제 연구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 당시 뭐 생각나시는 뭐 추억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계약서를 쓰라 그러는데 2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2년에 성과가 없으면 보니까 쫓겨난다는 거 써 있어서 큰일 났다 이거 2년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 와서 무엇을 하겠냐 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 연구부 이제 들어오게 나는 들어와서 컴퓨터를 가지고 기계 컨트롤하는 걸 하겠다. 그렇게 써 있는 아마 키스트의 자료를 보시면은 저희 들어와 쓴 것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올 적에 또 제가 특허가 2개가 있었습니다. 2개.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제가 특허가 2개가 있었어요. 그것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서부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이런 터닝 포인트에서 참 재미있는 일이 생겨요. 제가 키스트에 들어와서 키스트에 업적을 낼 수 있었던 것도 공부를 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좋지 않았었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그냥 공부를 하는 유일한 사람인데 제가 또 만물 박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는 외국에서 제대로 기계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왔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중에 서울대학교 기계과 나오면은 연구수였었잖아요. 연구원이 되지 않고 연구수입니다. 보조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일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는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알려지는 연구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자기가 감당을 하려면 제가 만물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저희 친구들을 제가 찾아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썼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번 데이터를 가져오면 또 이걸 좀 번역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 번역을 해주고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첫 번째 들어왔을 적에 제가 데려온 한 최덕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서 이제 전자공학, 전기공학, 전자기상 박사가 됐는데 저희 연구원 스타일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뭘 한다는 걸 딱 정하면 그 사람은 잡다한 프로젝트로 저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타임 찾으러 적당히 이렇게 그냥 아레인지를 하는데 디지털 컴퓨터를 하라고 그렇게 디지털 컨트롤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또 노태석이라는 사람이 또 들어와서 이분도 서울대학 출신 정기과 출신인데 이어서 이제 쭉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키스트 일을 하는 데는 2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기존적인 알려져 있는 existing 프로젝트를 하는데 연구들이 쓰고 앞으로는 제가 환하게 오면은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컴퓨터 컨트롤 한다고.
그것을 구분해서 쭉 하는데 제일 먼저 봤던 것이 이제 포스코의 지금 저기 아시다시피 포스코 이거 계획이 뭐지만 이것은 이제 김정한 박사가 그렇게 계획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나느냐 하는 것은 이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아는 사람도 없고 기계 도면이니 뭐니 그런 걸 좀 아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픽업돼서 이제 박태준 씨 보좌관으로 가고 용광로 쪽은 이제 김철호 박사가 이제 일본에 있는 용광로 연구소에 연구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경대학 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 양반은 용광로까지를 하고 용광로에서 나와서 아변에서 자료를 만드는 기계적인 문제는 제가 다 답변 둘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박대준 씨를 이제 제가 보좌를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하냐면은 박태준 씨가 원하는 것은 아주 상당히 스마트한 걸 만들고 싶은데 돈 때문에 풀 오토메이션은 안 되고 세마이 오토메이션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세마이 오토메이션을 하는데 예, 그게 지금 일본하고 한일하고 그 합병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그 일본에서 그 받는 돈 가지고 이제 그걸 펀드로 해서 이제 하는데 엔지니어링을 신입분 제철소에 그걸 맡기게 됐어요. 근데 신입분 제철소에서 오는 예를 들면은 열연입니다. 열연 단대면에 그래서 이제 압력이 한 몇 개, 7개가 있어서 한 방으로 쭉 나오면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것을 이제 박판 그러면 1mm 이하를 박판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후판은 좀 선박용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하는데 거기서 견적서가 아주 엔지니어링 자료가 오면은 그 도면을 다 보고 무슨 일을 했냐면은 세마이 오토메이션을 하는데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게끔 우선 신호를 전부 통일한다든지 또는 그 통일하는데 또 이 컨트롤하는 것은 컴퓨터 컨트롤하고 앞으로 전자 컨트롤하려면은 아변이라든지 그런 아변식 그런 컨트롤은 전부 전기식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전부 전기식으로 고쳐달라든지 그리고 또 그 코일이라는 것이 그때는 6톤으로 되어 있었는데 6톤을 하면은 그때는 6톤이 메인인데 이것이 다 되고 난 뒤에 6톤은 이거 수준하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아드바이스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톤을 배로 한다든지 그리고 일본의 한쪽에는 원자 에너지를 쓰고 원자로를 이야기해서 제초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박선수 씨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대시를 많이 도왔죠. 도우다가 사고가 생겼습니다. 무슨 사고가 생겼냐면은 김철호 씨가 자기 기술이라는 것은 한국 것이 아니고 이북에 있는 것도 다 자기 덕분이니까 거기도 자기 기술을 자기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박태준 씨하고도 좀 트러블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냥 어쩌다가 그냥 이북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봤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이호장 씨가 이북 문제하고 왔다 갔다 할 적에 그 무렵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평화 협정을 해놓고 자꾸 간첩을 보내느냐, 간첩을 보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김철호를 꼭 끄집어냈거든요. 이 사람들 너희들을 보낸 거 아니냐고 해서 이제 간첩을 해서 김철호 씨가 잡혀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이제 이 양반이 둘이서 갔다는데 이제 그 후는 제가 혼자서 했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일본에 가서 자기도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발을 좀 깨끗이 씻으자고 그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자기가 일본에서 공부하는 사람 되게 이북 계통이 꽤 많아요. 한국하고 이북하고 이렇게 구별을 못하고 다 우리 동포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왜 발을 씻으자 그러는데 씻지 않았냐 그랬더니 김철호 박사가 한국에서 한 일을 일본에 와보니까 자기 일을 전부 알고 있다.
어디 가서 술 먹은 일, 어디서 가서 무슨 거 한 일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무서워서 자기가 그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러면 누구하고 일을 같이 했자? 자기하고 같이 해서 이봉규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끌려갔어요. 끌려갔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보니까는 상공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상공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상공부입니다 해서 잠깐 내려오시겠어요? 했더니 찜차 타고 간 것이 저 아주 그 이상한 데로 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라시한 것처럼 그냥 막 프라시하고 야단 박살이 났어요. 그냥 내가 아주 큰 거물로 들어간 거예요. 간첩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쓰라고 다 써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들어와서 또 쓰라고 그러고 결국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조사했는데 왜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화를 냈어요. 여보시오, 당신이 대한민국 수사관이냐고. 중령입니다. 중령. 연중령이에요. 그런데요, 나는 기계보는 기계쟁인데 기계라는 것은 돌려서 한 몇 분도 안 가고 딱 돌려보면 이 기계는 어떤 정도 기계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새 기계인가 흥기계인가. 이것이 전문가라는 건데 당신 같은 수사관이면은 이거 그냥 밤새 이렇게 조사해도 말이지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 당신 같은 전문가는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되질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웃으면서 그래도 또 이 사람이 차가 있지 않느냐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있더니 뭐 콜라를 가지고 들으면서 아까는 죄송하다고 콜라에 잡수시라고 그래서 요 옆방에 김초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룻밤 쓰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제가 그게 잡혀올 적에는 거기서 허가를 맡은 거예요. 전부 내가 간첩을 용의자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나간다 했더니 내가 새벽에 동이 뜨자마자 나오니까 막 붙는 거예요. 아니 나간다며 했더니 여기 가서 자기가 사인 받고 와야 된다 했어. 아마 그게 높은 사람들 사인 받아가지고 와서 제가 나왔는데 똑바로 집에 가라는 거예요. 똑바로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무슨 상황이 나냐면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정부부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보니까 아마 답을 체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어난 이거는 보안사에 자기네가 한 접수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무서운 세상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보니까는 아침에 식사를 하다 보니까 TV가 딱 나오는데 김철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간첩을. 제가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간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 아니다 하고 간첩 안 나오니 그 다음 뭐냐면 김철호가 이북에 무슨 기술을 갖다 주나 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서 박태주 씨 일을 도우면서 제가 그런 수고도 당했고, 그리고 박태주 씨가 여론할 적에는 제가 저 혼자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박태주 씨가 좀 수고했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들어온 선물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직접 갖다 주라고. 그래서 준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 희시대에는 1970년 무렵에는요 1년치 예산이 1억 몇천밖에 안 됐어요. 우리 월급이 그때 6만 원 정도잖아요. 6만 원, 7만 원 그랬잖아요. 근데 1억 5천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희시대 1년치 예산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그때가 제가 농업진흥공사에서 미면에다가 36헥타르의 곡식을 이렇게 씨를 뿌려서 그것을 이렇게 해서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전부 이렇게 걸러서 그것을 이제 건조시켜서 주기적으로 건조시키고 필요하면은 그걸 끄집어내서 도적을 해내는 그 시스템을 제가 맡았거든요. 그게 2억 6천이었었습니다. 근데 기시도 제일 큰 것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이제 이북에 대한 무슨 이야기가 했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농촌이 이렇게 기여됐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거. 그 다음에는 이제 지하철 이제 생겨되잖아요. 지하철 생겨되니까는 저쪽에 중앙우체국 또는 저쪽에 롯데가 지하철
지나가면서 혹시나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하는 것을 안전검증했잖아는 아무튼 저기 그 주로 그런 큰 것은 네. 박사님 말씀하실 게 많은데 들어보니까 참 요새도 기술 유출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요사이와 차원이 다르게 이제 북하고 기술 유출 개념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가족들 간의 어떤 그런 가운데 그 딸과의 추억 같은 거 얘기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기시대에 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성기수가 도와달라고. 실례지만요, 따님이 지금 좀 와 계시지 않나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 좀. 네. 저희 큰딸인데요. 제가 세상 와서 이 딸한테 딱을 맞았습니다. 딱을 때린 우리 큰딸이에요. 근데 왜 딱을 때리냐? 제가 이제 성기수 씨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 전자실에 들어와서 이제 전자실을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기계적인 것 우리가 또 대학교에서 저도 4학년 특히 컴퓨터 강좌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컴퓨터를 하려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이제 디지털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요것을 이제 우리 서로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공부하는 친구가 또 보니까 또 어저께 또 편지가 왔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이 거기 동교께서에서 같이 공부를 같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라트 가서 저를 이제 가르쳐줬다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이거 50년 지나도 이렇게 편지가 오는데 이 편지 보시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공부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공부하는 이야기. 공부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공부는 서로 자기 공부한 거 서로 읽은 책을 주고 오고 안부 전하는 것을 이것을 사후라고 합니다. 우리 일본서는 사후. 서로 공부하고 친한 친구.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사후라는 게 좀 보기 힘들어요. 좀 사진에도 없어요. 이게 일본 사진이지만. 왜냐면 한국의 대학 친구들은 야 가서 놀자, 야 술 먹자, 뭐 이렇게 하지. 일본의 사고는 야 놀자, 술 먹자는 것이 아니고 무슨 책을 읽어지 이런 이야기가 잘 나와서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내준 것을 이제 윤곽을 시작했습니다. 윤곽. 근데 윤곽을 시작하기 전에는 기시대 와서 윤곽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꽉꽉 집에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딴 데 가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쭉 가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에 계단에 쭉 앉아있어요. 우리 큰딸이. 내가 이제 아유 윤지야 너 지금 뭐니? 그랬더니 춥거든요. 땅을 탁 들고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에 추억입니다. 그래서 다 레귤러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희망하는 사람 모여서 완차부터씩 다 맡아서 이것을 돌아가면서 읽거든요. 그런데 이 원서를 읽는 것은 그거 제일 빨라요. 혼자 읽는 것보다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끼리 나눠서 읽으면요 서로 시사점이 읽으니까 얼마나 공부 잘 돼요. 박사님 여기 따님이 오셨는데 네. 따구를 왜 때리셨는지를 박사님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따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아버지가 얘기하면 좀 약간 변색돼서 얘기할 것 같은데 따님 잠깐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때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 얘기에 의하면 항상 아빠가 오던 시간에 안 와서 거기서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가 너무 늦게 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따귀를 때리고 그리고 집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따귀를 남자 따귀를 때린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처음이라고 그랬으면 이게 마지막이냐는 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지금. 근데 이제 중간에 하시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시게
어떻게 된다고 그러시듯 얘기를 하셨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뭐냐면은 이제 키스트의 그 저기 저 책임 그 연구부군요. 참 정보가 많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아무 제대가 없으니까는 지하철도 그렇고 또는 컴퓨터도 그렇고 포항정도 그렇고 이 자료가 전부 일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일본에 출장 왔다 갔다 할 적에 참 많이 봐줬어요. 그래서 그때 여권이 우리는 말티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선 그쪽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키스에 우리한테 소식껏 하라 그랬습니다. 소식껏. 그러니까는 그 이면에 그것도 그 양반이 경제기획원의 예산국장인가 차관인가 하다가 그제 저 총재로 왔었는데 요것을 누구한테 맡기려 그러니까는 하도 시끄럽고 자기가 못 견뎌서 저한테 맡긴 거예요. 아예 그냥 국립 키스에 맡기면은 제일 안전하다고 해서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가 온 줄 아세요? 어느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들어왔어요. 나 좀 보고 싶다고. 예. 그때 무슨 연권이죠? 나 그렇게 물었어요. 많은 건 좋은데 그 무슨 연권입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그랬습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그 외국에서 가서 그 자료를 가져와서 번역을 해드리고 그것을 이제 그 어떻게 하라는 것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한국에서 있는 것은 외국 가면은 전부 보통 기술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 영역을 받으면은 하나도 특허가 나올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있으니까 자꾸 일이 들어오니까는 나는 대개 외국서 유치원에 오신 분들은 여기 최 박사도 계신데 사실 최 박사도 그 시간 참 미남이었었어요. 머리 쪽 좀 많고 보니까 오늘은 많이 머리가 빠졌네. 근데 외국서 오신 분들은 선진국 기술 배워보니까 여기 선진국 기술이 없잖아요. 기존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부에서 G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G 프로젝트, 가버먼트 프로젝트죠. 나는 인더스트리 프로젝트 받았어요. 하도 많으니까는 나한테는 G 프로젝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많을 때마다 자동차 연구소 차려놓고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는 좀 나오지 않았지만은 엑스포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의 것을 모든 것을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을 시켜달라고 CNC, NEC 머신을 개발하게끔 해달라고 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전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서브티카를 왔죠. 쉬는 해가 됐어요. 나는 2년이면 쫓겨나지 않았더니 2년 쫓겨나지는 안 했어요. 일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는 그건 안심이 되고 처음에는 막 두려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내가 2년을 쫓겨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시에 들어서는 그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순수한 사람이 연구를 해야 되지 조금 사회에 물드는 사람은 연구해서는 안 돼요. 딴짓을 하니까는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한 것을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친다 이런 식이었어요. 너무 순수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해주니까는 일본으로 가자고 내가 그랬거든요. 일본이 내가 잘 아니까. 그랬더니 최영석 박사가 가려면은 미국 가라 그랬어요. 저 미국. 그래서 스탠프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탠프드를 뭘 하고 있냐면 당시에 지능 로봇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능 로봇. 지능 로봇이 끝나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그쪽엔 또 석유가 그쪽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일 쇼크가 생겼잖아요. 오일 쇼크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는 뭐냐 하면은 대체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대체 에너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정호 씨가 대체 에너지 아이디어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부트에서 이정호 씨가 왔더라고요. 그걸 이제 자기가 해서 이제 돈도 나오고 해서 출장해서 이제 스타부트 왔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AI 로봇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프라이빗을 해서 그냥 쭉 그 고속도로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돌리면은 그것이 이렇게 에너지가 차지돼서 배터리가 차지돼서
그 다음에는 그 후라비를 그 동력 위에서 그 프로펠러 돌아가서 그 잠수함이 그냥 수수수수 소리 없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잠수함이 소리 내면은 움빠탄지기로 들키니까는 나무 그 군항에 들어갈 적에는 소리 없이 살짝 들어가서 일을 저지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소스, 에너지 스토레이지를 우리가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만 지구가요 왜 둥그렇다고 둥그렇지 않고 타원으로 돌지 않으세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 시간에 속도를 빨리 하면요 처음에는 딱 둥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메카니컬 이제 스피드에다가 이렇게 저 링을 만들어서 돌리잖아요. 그것이 많이 돌면 이제 여기 차지가 되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돌리면요 이것이 쭉 생각 느려요. 처음에 도는 것은 막 빨리 도는 것처럼 도는데 너무 빠르면요 그것이 빨리 도는 것이 아니고 타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 지구가 이렇게 타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구나. 내가 알았어요.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면 타원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사람이 넘어지지 않은 것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은 겁니다. 야, 그래서 실제로 가봤어요. 스탠포드 그 리서치 인스티튜트 그걸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됐잖아요. 오게 되니까 우리 그 소장님이 불러요. 그때는 한상규 소장님인데 큰일 났다고. 뭐가 큰일 났습니까? 그때는 왜 가서 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사회가 많이 시끄럽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우리 처남이 저를 신청을 했으니까 저한테 영주권이 나왔어요. 영주권 맞죠? 영주권이 나와서 인터뷰를 오라는 것을 제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데 원래 그쪽에는 저 혼자 나가지 식구를 데려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식구를 데리고 다 가버렸잖아요. 그것도 무슨 뭐 사연이 또 있습니다만 가게 된 것은 여기 시간이 또 그러니까 이야기 않지만 아니 장관도 사인 안 하고 소장도 사인 안 하는데 이봉주 씨는 보니까 식구를 전부 데려서 스탠포드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최영섭 장관이 편지가 왔어요. 제발 망명만 하지 말아달라고 이거예요. 망명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유가 뭐냐? 하고 싶은 것을 안 시켜주니까 화나서 갔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니까는 그 한상준 소장이 큰일 났다고. 이북이 지금 뭐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큰일 났다고 빨리 하라고 해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7년 만에 제가 지프레진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7년 만에 지프레진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그것도 한 몇 년 걸리죠. 그렇죠? 근데 이거 한 석 달 만에 다 끝냈어요. 왜냐? 들어올 적에 68년 들어와서 아까처럼 최대 기업 누구하고 노태석 그 친구는 지금 목사입니다만 쭉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9년서부터 75년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6년을 쭉 하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 기계를 2천만 원 가지고는 기계 하나도 뭐 4천만 원이고 5천만 원 하는데 2천만 원 가지고 뭐 기계를 못 만들잖아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화천에 가서 기계를 제가 하나 기증받았어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사가지고 컨트롤러하고 기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하고 프로그램 어떻게 그 소위 말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떻게 컴퓨터에다 집어넣느냐 하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만들고 그래서 돌렸잖아요. 프로타입을 만들어놨거든요. 국산 제1호죠 그게. 그랬더니 이제는 그 기계를 지정해준 그 화천에서 권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우리 좀 해달라 그래서 이거 2월을 또 계약을 했어요. 기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품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것은 여의도 대한민국 기계전시회 제1회 출범한 겁니다. 그전에는 전시회가 없었어요. 그게 몇 년도쯤 되셨죠? 그것이 6년 7년 시대입니다. 그쪽에 대한민국 기계 전시전이 제1회 그쪽에 박정희 대통령 다 왔어요. 그래서 신문에 굉장히 났어요. 키스트하고 화천이 말이죠. 이렇게 프로타입이 아니고 아주 상품을 만들어놨잖아요. 박사님 뭐 연구하신 거 보면 네. 이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좀 시간 관계상 약간 끊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는 뭐냐면은
그 해에 8월 달에 네. 시카고 그 마크 프레스의 그 이모 쇼에 제가 출품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제품 출품이 그 제 1호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국제 회의에 말이죠. 국산 제품을 전시해 본 일이 없어요.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키스트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70년대 거쳐서 이제 80년대로 넘어오고 쭉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 거쳐 오셨을 텐데 네. 80년도 오면서 이제 키스트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설립하셨고 그다음에 지원도 많이 됐는데 80년 넘어오면서 많은 변화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연구자로서 아마 겪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번 하니까 이제 기업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기흥에서 그 NEC 밀링 마신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저기 이 누구더라 저 펜스테이트 나온 사람이 있어요. 과학기술에 그 시민관으로 있었고 대한중기하고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머신 센터를 이제 만들어 달라 그래서 네 그것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 그쪽에 이제 선거악이라는 걸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 박사밖에 없으니까는 그 기식에서 나르고 그것을 맡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저걸 맡아서 이제 했습니다. 우리도 그걸 해본 일 없으니까는 그 우리 그 직업 둘을 데리고 이유상 박사 그쪽에는 이제 이유상 씨는 우리 연구원 선임 연구원이었거든요. 그것도 하나 데리고 또 대한중기 사람 하나 데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환학에 갔어요. 환학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좀 유일하게 그 NEC를 일본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더니 국제 논문이 뭐인지 보니까는 이봉진 사람이 있어 보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걸 저한테 이제 찾아왔더라고요. 그 중역이 한번 가서 좀 만나보라고 그래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라고. 보니까 또 같은 동문이잖아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참 일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그 한국에 와서 저기도 신라 그 왕릉에 가봤어요. 그래서 그게 그 일하는 사람을 부르더니 돈을 주면서 여기에 나무를 하나 심어줍시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혹하면 이게 자기 조상일지도 모른다 이게. 그 일본 사람과 한국은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인테리들은요 책을 많이 보면요 삼국사니 뭐 보면은 이게 정말 얼마나 친정에 다니면서 서로 뭐 하찮은 일로 싸우고 말이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 도왔다는 그것이 다 나와요. 삼국사기를 보면은. 그것은 또 저는 일본어로 다 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상당히 우호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는데 머신 센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을 다 연수시켰어요. 그래서 설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한중기에서는 자기들도 7천만 원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7천만 원 내고 1억 4천만 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계를 크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가르치는 엔지니어가 저부터 이 선생님 리센세 그러면서 아니 저렇게 큰 기계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거 어디서 팔려고 그러느냐고 이거 뭐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우상 씨한테 하나를 더 그리라고 그랬어요. 팔리는 것을 그리라고. 2개를 설계했습니다. 2개를 설계해서 와서 제 2회인가 뭐 3회 저지장에 그걸 출품을 하는 거예요. 그쪽에 이제 하는데 대한중기에는 큰 것을 그냥 2배를 줬잖아요. 줘서 그거 만드는데 우리가 가서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 팔리는 것은 상공부에다 갖다 줬어요. 요거 원하는 사람은 이제 드리세요. 그러니까 기아 기곡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 땡 잡은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들고 도면까지 와서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박사님 저기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미국 대사와 키스트 연구원 간담회 얘기가 조금 그때 있던데 네. 그 얘기 좀 소개시켜 이제 주세요. 그건 그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키스트가 하도 그쪽에서 어떤 일이 나냐면은 키스트가 한국의 원동력에서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책임꾼들은 전부 여기 국제 회의실에서 모여서 대사하고 대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키스트에 오는 분한테 여기 한국 와서 무엇이 소망이냐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나는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내가 만든 것을 당신 나라에다가 수출하고 싶은 내 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한 것을 꼭 수출하고 말리겠다고. 그래서 I want to export machine. What I made, developed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는 기억이 나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약속을 지켰어요.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이 기계는요, 우리나라 첨단 기계 제품으로서 1년에 1,400대를 팝니다, 지금. 아직도 이것은 쭉 이렇게 진화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족보를 가져서 10몇 년, 20몇 년, 50년이 쭉 커서 수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만들고 나서 그냥 그대로 끝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100개 쓰니까 100개 쓰 가보면 다른 것이 나오잖아요.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서도 100개인 것을 팔고 나서 이제 고장나면 고치시오면 회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이야기가 좀 앞섰는데 여기 보면은 어저께 그거 아시죠?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 나왔다는 얘기 아시죠?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 신문 보면은요, 나도 아침 새벽에 0시에 그 일본서 그걸 받았어요. 그 신문사에서. 나는 스페셜 멤버니까 나한테 와요. 그래서 나도 그걸 다 그거에 써놨어요. 근데 쓰고 나서 이걸 보니까는 조선일보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조선일보 보니까요, 여기는 조선일보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일본에서는 뭐냐면은 일본 이화학연구소라는 것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것을 타겟을 해서 이런 사양으로서 개발하자 이런 것을 내는 아이디어를 내는 데입니다. 만드는 것을 어디서 만들어요? 회사에서 만들어요. 후지스가 만든 겁니다. 후지스가. 근데 후지스라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후지스는 뭐냐? 후지스에서 나오는 데가 환학이잖아요. 환학이 기계 만드는 데잖아요. 여기서 나노 기술이 여기서 나왔어요. 나노 머신도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환학하고 후지스가 설계해서 만든 거잖아요. 아이디어는 이화학연구소에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화학연구소가 나왔지 뭐 일본 기업이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이것도 보면 요즘 아마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악이에요, 악. 신문사가 제후실 안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번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화학연구소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드리는데 이제 우리 키스트 제가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키스트의 롤 모델이 이제 이화학연구소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지금 현재 이화학연구소의 모습과 네. 키스트의 모습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화학연구소는요, 2차 대전 이전에 그러니까 명치 시대에서부터 쭉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키스트도 똑같이 재단 부분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조를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정부에서 국책적인 연구를 많이 하지 키스트처럼 말이죠. 민간 끌어들이는 게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근데 키스트는 왜 민간을 했더니 배터리 연구소하고 이화학연구소 두 개를 모은 것을 키스트를 모은 것을 키스트가 된 거예요. 근데 키스트의 이념이라는 것은 이화학연구소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우리나라 기업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업체도 많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해서 이것이 미국식이잖아요. 두 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투서죠. 근데 한국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것을 그대로 키워두면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에 그 장을 지내던 원장님, 지금 원장이 아니라 지금 소장이잖아요. 소장이 말이죠. 기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사이언스를 아느냐? 사이언스도 적당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쩌면 앉아 있었잖아요. 최현석 박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후 온 사람들은요, 사이언스도 잘 제대로 모르고 기술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바테르식으로 키스트가 초창기부터 이황연구소를 롤 모델로 세웠나요? 바텔이 아니고? 아니죠. 그게 또 보시면은 키스트에 생기는 가장 큰 기둥 두 개가 하나는 뭐냐면 이화학연구소. 아, 처음부터? 네. 하나는 바텔. 바텔은 이것은 그냥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 이화학연구소는 나라를 군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키스트는 두 개를 가져 있어요. 두 개가 어떻게 결합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일반 업체도 도와드리지만은 딱 우리 직원의 두 사람을 딱 빼서 너는 그냥 국가를 위한 최첨단만 하라. 그것이 NC잖아요. 아, NC. 예. 그때 우리나라에서 NC 모르서 아는 사람 아무도 미래를 없어요. 위한 투자로. 예.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메카트로닉스를 해야 된다. 기계하고 전기전자를 하나로 해야 된다. 메카트로닉스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해서 메카트로닉스 책을 썼잖아요. 책을 내놨잖아요. 그러고 들어오자마자 앞으로는 컴퓨터 시대가 되니까 컴퓨터 PR을 제가 일본의 그 베스트셀러를 제가 가져와서 번역해서 냈잖아요. 그것도 키스토 출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첨단의 원조가 키스토라는 거예요. 키스토. 이것이 여학연구소의 똑같은 거죠.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년 앞에 20년 앞을 보다 본 거잖아요. 안 팔리지만 근본 기술이다 이거죠. 그리고 포항교육처는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두 개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는 앞으로 20년 내다본 것을 내가 지켰고 하나는 당장 하는 것을 내가 직접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키스도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는 처음에 키스 들어올 적에는 이 키스에서 내가 평생을 여기서 바친다. 아니 이 교수처럼 나도 외교 연구원 되고 싶었어요. 중도에서 말이죠. 나를 내쫓겨버렸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 명예연구원 되시고도 남으실 텐데 왜 중간에 아니 내가 읽고 싶어도 못 읽잖아요. 왜냐? 그 이야기가 재밌어요. 내가 이제 국제회의에 논문을 많이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전에 뭐냐면 한국의 인터내셔널 로봇에 내가 그 브라치 장이 됐어요. 장이 돼서 그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하시고 싶으셨는데 못하게 되셔가지고 네. 그렇게 된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고 싶어서 중간에 아까 이화학연구소와 바텔 경간에 그러니까는 이화학연구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네 나라가 첨단국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화학연구소에서 무슨 뭐 기업에 무슨 기술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산업이 없으니까 이 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 베이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테리식으로 해야 되겠다. 공짜로 해줄 수는 없고 우리가 그냥 합산 돈으로 해주고 정부에서 보조를 받으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는 인더스트리얼 프로젝트가 있고 하나는 거버먼트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거버먼트 프로젝트. 거버먼트 프로젝트가 요 G가 말하면 이화학연구소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야기한 것은 유치과학자들이 와서 말이죠. 이화학연구소 연구를 한다 이거 하나도 지금 삐실 된 사람 몇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했다. 다음에 이경석 박사가 할 거 아닙니까? 미사일을 올렸다.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그것을 증권 시켜야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한테 우리가 급식을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대한민국에서 와서 평생을 여기서 한 몸을 바치겠다 그러는데 아니 미국 그걸 썼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나를 초대했잖아요. 이태리 갔잖아요. 이태리 가서 브레인 워시를 한 거예요. 앞으로 어떤 로봇이 나와야 되느냐. 병사를 어떻게 하냐. 병사를 하려면 마라톤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라손이 로봇이가 어때까지 하니까 거기서 실현 다 했어요. 그런 모임에서 제가 이제 왔잖아요. 왔더니 기사가 와서 뭐라 그러니까 원장님 들어보세요. 아니 뭐 제가 그때는 정부기계센터 장이거든요. 부장님 창원 힘으로 전보됐습니다 이거예요. 전보. 여기 있는 사람 멀쩡한 사람은 왜 내가 전보해야 돼요? 내가 아니, 왜 그게 그 전에 사선에 어떤 뭐 그런 언질도 없었고 그냥 바로 발령이 났어요. 전보가 말이죠. 그쪽에는 우리 다 아니 그때가 몇 년도예요? 그게 전두환 정권이잖아요. 아 80년대. 네. 그때 우리가 키스가 카이스로 된 거예요. 그렇죠. 카이스는 우리가 카이스 제가 저 NC몰을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네. 카이스에서는 카이스는 먼저 한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한 거예요. 예예예. 그래서 이제 내리니까는 아니 키스트의 자동주행구 실장 정비센터 장을 하는 사람을 창원에 가서 하라고 왜? 창원은 기계기술연구원을 뭐 연구소를 만들어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매일 키스만 하고 있으니까는 키스 이건 표면의 이야기입니다. 키스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것을 창원에 갖다 놓으면 창원이 킴이 잘 될 것이라고. 킴이 잘 될 건 뭐 이제 하나도 된 거 없잖아요. 모델 가져가 놓고 말이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앉아 있으면 그대로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정부가 간섭하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사직서도 쓰지 않고 정보 관련들 부입안 했으니까는 매개연구원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발령이 나서 그러면 가신 거예요? 가시지 않고 그만두셨어요? 부입은 안 했죠. 내가 부입 안 하고 누구 마음대로 내가 그게 출석을 안 했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내가 선고하기 바로 그거예요. 대한민국 정치하는 놈들이 말이지 진짜 나라를 생각하면 말이지 그따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더 하잖아요. 지금은. 예? 그쪽에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말이죠. 그래도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장관 월급 줬잖아요. 장관 월급 주고 내 소신껏 하라 그랬어요. 내 소신껏.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국회의원이 말이지 저는 와서 저 많아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 얘기했더니 안 오잖아요. 와봐야 아마 내 전화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와봐야 아마 자기가 당할 수 없다 해서 안 하잖아요. 소식부터 했으면 소식부터 한 거죠. 그걸 줘야죠. 연구는 오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그냥 그런 게 좀 개입되기 많이 시작한 건가요? 그러니까 군사 정권 들어오면서 그거예요. 근데 그쪽에 나는 일본에 가면서 이놈의 나라는 내가 다시는 안 온다고 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박철수 씨가 말이지 이제 우리 회사에 와서 보고 그 다음에 그 문교부 장관도 왔어요. 내가 그 일정에는 그 주일 대사는 다 데려와서 보였어요. 그 나노 테크놀로지 하는데 나노모션 개발도 다 배워드렸거든요. 안 보여주는 거 내가 배워드린 거예요. 그 회사 사장님한테 허가를 받아서. 그랬더니 그때 그 이 문교부 장관도 말이죠. 야 정말 군인들은 한만 이야기가 안 되고 저도 좀 힘들었는데 잠깐 보고 갔다는 사람이 오후까지 계시다 갔어요. 아유 내가 그 문교부 장관을 이걸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년 앞을 내다봐서 화남에서는 벌써 나노 테크놀로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노머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기 나노머신을 가지고 기계를 만드는 것이 보통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일보에서는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제조 기술이 대단한 것만 알아주겠다는 것만 썼어요. 왜 그걸 써요? 똑바로 쓰지. 신문사가 말이지. 그래서 가져올 겁니다, 이거. 그 신문사 조선일보 아주 그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라는 게. 그래서 난 조선을 안 받아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창원으로 발령이 났는데 네. 안 가시고 네. 그냥 안 가고 이제는 제가 유네스코 전문위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남아 다니면서 강의하고 기술 지도하고 기술 지도하고. 네. 근데 그때 그러다가 신부는 화남에서 오라 그러는데 제가 내가 좀 일본 소환에 또 가기가 좀 그래서 좀 홀을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어쨌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이야기가 또 길어집니다만은 최혜섭 장관한테 갔거든요. 최혜섭 장관한테 갔더니 아유 그냥 그때는 저 키스 소장으로 계시던 천병도 박사가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쫓겨나니까 내가 천병도 박사한테 갔더니 에이 이 박사 가버리라고 말이야. 이런 데 있어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최양석 박사한테 갔어요. 아유, 이 박사 그래도 이 박사 할 일이 많은데 영역하지 말고 2년만 있다고 하라. 2년 계약해서 갔습니다. 2년이 5년 된 거예요. 그래서 5년밖에 일하는 회사에 있었는데 나올 적에는 포스코로 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부임 안 했죠. 근데 그 다음엔 또 대우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대우 고등기술연구원을 만들기로 돼 있었어요. 그것도 보니까 또 이야기가 틀려요. 저기 저 동네에서 말을 저기 하고 여기랑 또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아유, 환학에서 주는 월급을 주는 것은 그렇고 그 대신 저기 주식을 준다 그래요. 알았다고 내가 나중에 답한다 해서 나 안 간다 해서 안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저 고등기술원 무슨 고문으로 오라는 것도 나 안 한다고 아는 거예요. 거기에 최덕규 씨가 거기에 무슨 실장으로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박사님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중간에 좀 끊겠고요. 그 90년대 다시 이제 활동 좀 하신 거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포항으로 오라는 것을 이제는 포항이 이제 가보니까 또 이야기 틀리잖아요. 그 포항 다음에 저 대우인데 제가 부임 안 하고 리엔젠을 만들었어요. 본인 개인의 이름으로. 네, 그러니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리엔지니어링에서 들어와서 그 우리나라 내놓으라는 대제보는요 다 온 거예요 나한테. 왜냐 의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 광고에서 우리 지금 이거 고칩니다. 그런 소리 안 하고 나는 있으니까 다 알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신 분들이 나한테 오면 된다. 그래서 삼성이 와서 우리나라 전자 제품이 퀄리티 좋아진 거 제가 되게 덕택이에요. 네? 삼성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날 보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환하게는 로봇을 만들어서 7년간 고장 안 난다 그러는데 이것은 서울대학에서 가서 사가지고 온 로봇이 만드니까 이건 하루가 멀다고 매일 고장 나는 거예요. 고장 나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제가 박사님 얘기 많으신데 지금 이제 그 점심 시간도 가까워 그래가지고 제가 여쭐 게 많이 있어서요. 그 보시니까 이제 처음에 동경대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예. 동경으로 가시게 된, 특별히 일본으로 가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그거요. 지금 이제 5대 유교잖아요. 이게 희귀해요. 유교가 나서 제가 저 세계적으로 알려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가요, 또 우리 키시도가요, 또 새로운 시대를 열지도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면은. 왜냐면은 내가 동경대학 가게 된 것은 경동 1년, 우리 경동 최 박사가 이제 경동 출신이에요, 우리. 저 2년 후배죠, 이 양반이. 제가 선배입니다, 그리고. 그 경동이라는 게 동경대학 말씀하신 거죠? 경동중학. 경동중학. 네. 1년 있으니까 유교가 터졌잖아요. 유교. 그래서 이민을 끌려가다가 중간에 도망갔어요, 제가. 와서 이제 해방되니까 일본을 갔을 때 나는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도 고등학교 또 들어갔죠. 거기서 동대 들어갔어요. 동대 들어가니까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동경대학의 공학부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동경공업대학은 일본의 MIT라 그러잖아요. 뭐가 다르냐? MIT 나온 사람은 공장장 갑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거기에 엑스포트를 막 키우는 거예요. 동경대학 나온 사람들은 공학에 대해서 엘리트를 키우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 교양 과목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교양 과목. 예? 교양 과목은 지금 우리 나이가 되면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 교양 과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야 그것이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그 소스가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의 소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처음부터 전문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공장장 하면 되는 거예요. 연구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연구원은 자기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스타부터 갔을 때도 그래요. 막 이야기하다가 보면 누가 이상한 소리 해요. 그러면은 그거 이론에 없는 이야기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막 토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디렉터가 that's new idea. Maybe that's new idea.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아이디어 낸 사람이 that's my idea. 그러니까 투커를 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슨 무식한 소리 한다.
자기가 무식한 한다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키스트에도 네? 문화경영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려면은 사회과학을 해야 돼요. 특히 미학을 해야 돼요. 미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책을 가져왔는데 이거 제가 두고 갔더니까요. 연구하는 사람들 왜 미학을 해야 되냐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쓴 거예요. 5, 6년. 박사님 직접 쓰신 건가요?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저거. 그리고 이것은 우리 손자가요 디자인한 거예요. 왜냐? 여기 하얀 것은 이거 와이어예요. 그 여기 파란 것은 이제 시납시스예요. 신경이잖아요. 이거 시납시스가 되면 인공지능이 돼요. 근데 여기에 하드가 있잖아요. 마인드가 있잖아요. 요거 세 가지를 하면은 지성이 되는 거예요. 지성. 요것을 우리 손자가 이거 아이디어 낸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출판사도 이거 놀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느냐. 이건 미국서 공부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미국서 나와서 미국서 공부니까. 이거 두고 갈게요. 이것은 키스트에 하나 두고 가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박사님 손자 얘기를 하셨는데 가족 소개 잠깐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가족은요 다 PhD예요. 네, 그리고 예. 아내분하고 어떻게 만나시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집사람은요. 네. 내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자기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나는 이지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지적인 사람.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10년 여기 분당에 와서 한 10년 넘고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매일 아침 4시 되면은 산보를 해요. 내가 읽은 책을 집사람한테 이야기해주고 집사람이 자기가 읽은 책을 나한테 이야기해줘요. 시 같은 것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2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집사람도 YWCA 봉사를 많이 하다가 봉사가 오는 길에 우리나라는 좀 아직도 좀 촌스러운 데가 많아요. 외국에서는 초대하면은 집까지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집에까지 데려다 주지 않고 그냥 차표를 주고 그냥 가십시오 하니까 서울역에서 사고 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YWCA 92년 역사에 말이죠. YWCA 장로로 지낸 사람은 저희 집사람이 첫 번째예요. YWCA 장로로 지냈습니다. 제가 지금 홀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비서가 왔나 모르겠다. 태경 씨 여기 와 있어요? 좀 일어나 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태경 씨가요, 요거 참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또 우리 요거 깨끗이 만들어준 사람 우리 국장님 일어나 주세요. 이 국장님. 학회예요. 제가 이 학회는요, 키스트 쫓겨나면서 이 학회를 만든 겁니다. 지금 학회가 지금 뭐냐면요, 여기 그 대학교 선생님, 이장무가 여기 회장했어요, 회장. 이장무가 회장. 요 학회 나온 사람이요, 연세대 부총장, 화학원 부총장, 또 내 제자를 있던 사람이 백성기, 그것도 내 제자예요. 포스트 총장이잖아요.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제 점심시간도 가까우고요. 우리 청중들이 박사님한테 혹시 질문하실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연구실에서는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 이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박사님 한 말씀 듣고 그다음에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실 기회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이제 6.25 70주년이거든요. 사실 요새 어렵고 코로나로 어려울 때인데 이제 어려울 때 그래서 키스트 후배들한테 혹시 박사님 주실 말씀하고 키스트란 박사님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한마디로. 키스트는 내 젊음의 정열을 다 태운 데가 키스트입니다. 근데 키스트가 다 아니에요. 키스트에서 어떻게 사람을 다루고 어떻게 연구했다는 것이 또 화려하게 가니까 도움이 돼요. 어떤 도움이냐 하면은 아이디어는 자기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일본서 대학에 나온 사람들은 제가 키스트에서 하는 식으로 윤곽을 하면서 부족들을 다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키스트식으로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그것은 초년생을 갖다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대학교 나오자마자 연구원으로 들어간다 회사에서. 우리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키스트로 연구는 못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연구를 할 적에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처음부터 정해져야 돼. 자기가 평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평생을 하는데 I 프로젝트를 하면은 연구는 전부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딱 떼놓고 이 사람은 G 프로젝트 하는 사람을 딱 두 사람을 떼놓고 했잖아요. 언제가 제가 저번에 그만두신 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렸어요. 딱 정해놓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시켜놓고 그러면은 원장가 필요할 적에는 그것을 쓰면 되잖아요. 회사의 I 프로젝트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소 소장이면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정부가 무슨 소리 해도 지켜야 돼요. 그건 안 지키지만 그만 때려 쳐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용감한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그래서 점심 시간이 되면 확 전국이 끝나.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야 돼요. 네?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벼슬을 사랑하느냐 공부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그 사랑의 기본이에요. 그게. 그리고 벼슬을 사랑한다고 해서 머리만 쓰는 사람이고 집안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것은 하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를 하트 말하는데 하트. 네. 하트. 가슴으로 연구를 해야지 머리를 하면요 한번 잠가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건 세계가 안 알아줘요. 그런 것은 안 알아줍니다. 하도를 해야 세계가 알아주는 거야. 하도를 해야. 나는 한국에서는 지금 알아서 뭐 제가 감사하고 있지만 외국 가면은 나는 친구가 많아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혹시 질문을 혹시 질문하실 분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우리 네. 이 박사님 참 오래간만에 뵙는데 오랜만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80년대 초에 전두환 대통령 돼가지고 기임으로 아마 발령을 받으셨는데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김은철 박사가 거기 계셨었잖아요. 김은철 박사도 그랬는데 김은철 박사 기술 연구소에 있었어요. 그게 기임적에서 그때 원장으로 소장으로 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장 소장 아니고 그게 이제 트러블로 간 거예요. 연구원이죠. 이해죠? 이해 박사. 이 친구도 좀 고약한 친구라고 생각해요. 이런 관료가 있으면 안 돼요. 공부하고 저런 관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친구는 자기 외과 쪽에 내 프로젝트에서 돈을 썼어요. 그 친구 내가 무지성이 뭐가 날아가는데 난 가만히 있었지만은 그 다음 뭐냐? 그 친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못 써요. 못 써요. 전두환 씨가 기계공업 진흥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무슨 걸 만들어서 내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그냥 내가 안을 다 만들었어요. 요 브리핑을 이봉진이 한다 그래 놓고 자기가 했어요. 그런 사람은 못 써요. 네? 그건 이 머리로서만 하는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에요. 지가 생각하기에는 그 한상진 박사 그때 이제 국미의 전자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가 계셨고 이용태 박사는 컴퓨터에서 거기 부소장이고 반도체 장치연구실 실장이던 김만진 박사는 그 전자기술연구소에 이제 반도체 담당 부소장으로 가 계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갔거든요. 가서 봤더니 전자기술연구소에 그거를 없애가지고 애들이 전기통신연구소하고 합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김만진 박사 이쪽으로 다 옮겨라. 그때 청와대에 그 오명 박사가 비서관으로 있었는데 나중에 당신들 안 가면 없애버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국보위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엔 야 이봉진 박사님이 기시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그때 키면 초창기고 그러니까 가서 소장으로 모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오시라고 그런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었어. 그 90은요. 아까 전 잠깐 말씀드렸지만 키스는 그냥 기계가 그냥 첨단으로 그냥 막 왜냐면 제가 그게 나왔잖아요. 저기 우리 한국은 어디까지 왔다는 것도 제가 방송도 보고 또 그리고 웬만하면 저기 저 토크쇼도 많이 나갔었어요. 많이 나가서 키스트는 그러니까 저기 저 뭐라 그럽니까 그 분야에 스타가 있었어요. 키스가 잘 되려면요 그 한 분야의 스타가 몇 살 나와야 돼요. 기계에서는 제가 스타였었거든요. 스타였었잖아요. CNC 치원만 주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목까지 가서 이 사람들 안 따르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니까는 이건 전두환 씨를 몰라요. 나 그때 전두환 씨는 가정교사로 다 임명돼 있었잖아요. 가정교사. 예? 근데 나는 그 청와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 저기 누구 있잖아요. 이정원이 있고 밑에 있는 거. 이정원 또 이야기 또 있는데 나 이야기 안 했죠. 이정원도 말이죠. 그 육사 나와서 말이죠. 기계공학 했다지만 기계공학 엉터리 기계공학이에요 그게. 이정호 박사님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제가 이게 그 방송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끊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식사하시면서 뒷얘기 좀 하시고요. 공식적인 얘기는 이게 온라인 생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끊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많고 근데 우선 건강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참. 오늘 기rim으로 요번 이제 키스트 줄 테니까 읽어보시고 좋으시면 좀 많이 사세요. 사서 공부시켜주세요. 부탁해요. 저 오 박사 이거 좀 해주세요. 오케이? 예. 하여간 오늘 이거 내가 쓴 거예요. 예, 간다면은 시간 관계상 공식적으로 우리 마감을 하겠습니다. 우리 비서가 이거 써준 거예요. 박수로 우리 마무리. 감사하고요. 예, 장시간 잠깐만 했습니다. 특별히 마련한 순서가 있는데요. 아까 아버님 따귀를 때리신 따님께서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꽃다발 전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회 선배에게 된다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 앞으로 나와 주시면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단체 구호는 없이 사진 촬영만 진행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